그 보살 그렇게 좀 생활상을 정리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거는 문화고, 제가 봤더니 내가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를 거고요. 내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확담방해처럼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서 몰라요. 나중 가면 분명히 역전됩니다. 지금 좀 안다고 목에 힘준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헤맬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고 목에 힘줬다는 것 자체가 알았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제대로 알았으면. 다 말이 아닌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돼요. 견성했다고 사람들을 좀 아래로 본다. 그럼 견성한 게 아니에요. 뭐 단단히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뭔 문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치료도 불가해요. 환자라는 걸 본인이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문제 있다, 나는 좀 어렵다,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모르겠다 하면 동영상 보시면 알 수 있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어제 그분들하고도 얘기 나누는데, 그래서 보살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쓰세요. 생활 속에서. 보살의 생활상을 이렇게 얘기해 드려보면 간단하게 수시로 명상을 즐기셔야 돼요. 참나랑 함께 있는 시간을, 참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참나랑 함께 있는 시간을 계속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참나랑 함께 있음으로써 나의 감정을 자꾸 리셋시킬 수 있어야 돼요. 초기화시키고 다시 초기화시키고. 그래서 늘 여유로운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명상을 즐기다가 한 번씩 명상을 자꾸 해가지고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편안할 때, 마음 힘들 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할 때 두 가지를, 크게 말하면 사단 분석인데 육바라밀 분석이고,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찜찜한 걸 꺼내서 사단을 가지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수시로. 내가 그때 옳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옳은지를 명확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요, 이렇게 명확한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막 행동하고 있는 분은 절대로 보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견성 아니라 견성 할아버지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대나무를 잘 올라가다 옆으로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논뇌예요, 이미. 견성을 했는데 육바라밀이 안 나오고, 육바라밀을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노력하면 되니까. 견성을 했는데 육바라밀을 제가 잘한 줄 안다든가, 못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고승들 중에 있었잖아요.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는 거야. 그게 선불교에 되게 아주 치명적인 오류예요. 선불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핵심 주장 중에 옛날부터 이런 게 내려와요. 깨어있으면 이게 보시요, 이게 지게요, 이게 인욕이래요. 깨어있는 게 보시고 지게고 인욕인 게 육바람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것만으로. 요게 참나 안에 육바람이 다 들어있다고 힘내라고 한 얘기인데, 오해를 해가지고 참나 잡았으니 난 육바람을 다 했다. 그럼 심각한 무지고 망상이거든요. 이거를 지금도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 된주하는 분이 있으면 이분들은 논외인게요. 그런 분들은요, 알아 아니다 아니다도 말할 수가 없어요. 견성 없고 사실은 탈선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궤도상에서 없어요. 공부 과정에. 참나를 알고 육바라밀을 노력해가는 게 원래 본 공부 과정인데, 참나를 알고 사실은 참나 하나 없고 사라진 거예요. 요 공부 과정에서는 탈선한 거기 때문에 이분이 공부를 다시 하시려면 처음 나갔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아니면 좀 후퇴했다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논외예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견성했는데 하지 마세요. 탈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길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시 길을 밟으려면 원위치 돌아와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나를 아신 뒤에는요, 수시로 이렇게 육바라밀을 혼자서 자기 고민되는 거 가지고 점검하셔서 깜냥껏 하세요. 영양껏. 그러니까 내가 못할 거, 내가 미래만 알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보살이 아니에요. 내가 앞날만 하면 오늘 훨씬 멋있게 할 텐데, 앞날 모르신다는 전제로 최선을 다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래야 육바라밀이 늘지, 앞날만 하면 될 텐데 하면요, 앞날을 아는 투시력이 얻었다 해도 투시력이 늘지 육바라밀이 늘질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앞날 본 거로 대충 이렇게 평소대로 생활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앞날을 봐도 육바라밀을 잘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날 안 봐도요, 내가 육바라밀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려고 하지 마시고 앞날 보려고 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는요, 하늘이 도와줘요.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알게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앞날을 모르겠는데 오늘 나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미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주가 보겠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내 능력 부족을 탓하지 마세요. 능력 부족이 문제. 육바라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을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 처지에서 제일 옳은 게 보여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미래를 위한 제일 훌륭한 퍼즐 한 조각인데 요거를 자꾸 시원찮게 생각하고 내가 투시만 했으면 뭐 앞날만 봤으면 초능력만 얻었으면 점을 잘 봤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다 기대고 있으면 영원히 실력이 안 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해치우면서 역량이 커져가시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재밌게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나는 본래 전지전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고가 하나의 어떤 제약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미션인 거예요. 이 안에서 재밌게 공부를 해나가라고 이렇게 된 거지 전지전능한 나한테 그 아이템이 없어서 나는 뭐 이 게임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이 결국 성불하느냐 성인이 되느냐 그 주어진 거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요. 그 게임이 원하는 그 룰에 맞춰서 필요한 아이템 모으고 그때그때 미션들을 훌륭히 소화해낸 사람들이 레벨이 월등히 올라가지 왜 나는 이런 조건에서 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뭔가 이렇게 속임수 게이밍 그런 속임수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난 그런 거나 하고 바라고 있는 게 초능력 바라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게임을 못 하겠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패가 너무 안 좋다고 보고 치트키라 그러죠. 이상한 거 쓰는 거예요. 이상한 거 써서 나 혼자 멀리 가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한에 무슨 이 영적인 게임에서는 혹시 통할지 몰라도 영적인 레벨을 올리는 데서 어떻게 그게 통합니까? 말이 안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시고 즐기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패가 뭔지 먼저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제일 보살 잘하는 분이고요. 멀리 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입니다. 딱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랑 통제할 수 없는 걸 딱 가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모아서 이 안에서 이걸 엮어서 제일 육바라밀에 맞는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보살. 그 순간에 부처예요. 부처도 그 정도 패 가졌으면 그 정도 했을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요 되게 제약된 모습의 부처예요. 그러니까 맷지보살 안 되면 안 된다. 그 맷지는요 여러분 영성이 분명히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성장할 건지를 말씀드린 것뿐이죠. 가시는 순간순간에는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 순간 내가 부처로서 품위를 지키고 부처로서 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부처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올바른 결정,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군주인데 부처면 내가 영적인 군주로서 신하들 창피하지 않게 남들 창피하지 않게 올바른 결정에 올바른 행위를 했는가 이것만 신경 써야지 왕이 되면 내가 잘할 텐데 이건 지금 벌써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무한한 힘이 있는데 안 써서 문제인데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경지가 안 돼서 안 되는구나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되게 제한된 여러분의 능력, 역량을요 부처의 마음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거 되게 다른 얘기입니다. 난 요거밖에 못하니까 이거밖에 못한다는 생각이랑요 난 원래 부처인데 지금 내가 가진 패가 이거라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라고요. 여러분은 히딩크인데요 봤더니 한국 선수들이 아주 제한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를 데리고 뭘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승할까 이걸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선수 바꿔달라고 그전에 나 감동 못하겠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에고가 그동안 키워온 역량을 장단점을 다 보신 뒤에 냉정히 남처럼 보셔야 돼요. 참나 입장에서는요 모두가 남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나 입장에서 그래서 참나 입장에서 여러분도 남처럼 보시면서 얘는 제가요 윤홍식이는 패가 요건 진짜 못하고 이거는 할 의지가 없고 요거는 잘하고 쭉 나눠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육바람일 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카드를 선수들 어떻게 써서 가장 육바람일에 맞는 모습을 만들어낼 거냐 이것만 연구하셔야 된다고. 그걸 딱 해내시고 다시 다 해낸 뒤에는요 내가 대단한 것 같아 뭐 이러지 마시고 회양이에요. 참 선정바라밀이 그대로 회양이에요. 뭐냐면 선정바라밀은 참나한테 집중해 주는 거죠. 내 잘았네 하지 마시고요. 다시 참나한테 모든 걸 돌리고 가만히 쉬세요.
그대로 회양이고 그대로 다시 충전이 돼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요 그대로 이제 이 참나가 그걸 소화해내면서 참나가 정리해줘요. 내 내면에서 무의식에서 잘 정리해주면서 그래도 찜찜했던 걸 다시 딱 올려보내요. 그럼 내 마음에 탁 떠요. 아 이거는 내가 놓쳤네 하나. 아니면 요거는 아주 내가 자명하게 잘했던 것 같다든가 자기 분석이 돼요. 쉬는 중에 편안한 마음으로 분석을 다시 해봐요. 자기가. 그때는 에고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중에 자기를 냉정히 봐요. 남처럼. 요건 잘했고 요건 못했네. 그럼 이 못한 건 어떻게 했어야 옳을까 하면 또 생각이 나요. 좋은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옳았겠네. 그러면 이 결과를 또 다시 단단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딱 기억해 두시고 기억을 한 뒤에 잊어버리세요. 기억한 뒤에 다시 잊어버리라는 게 다시 참나한테 집중하고 쉬시면 그게 잘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잊어버린다는 게 참나한테 다시 다 돌리시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다 놓고 참나한테 몰입해 주세요. 그래야 그 기억도 다 갖고 있던 정보를 더 잘 쓰시게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개그맨이 오늘 어디 개콘에 나와서 멋진 유머를 던졌는데 빵 터졌어요. 그럼 다음 주에 그대로 다시 하면 재밌을까요? 그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한번 먹힌 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또 일주일간 명상하면서 다시 충전을 하고 또 이 상황에 옳은 건 자명한 건 뭐냐 하다 보면 지난번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그 아이디어에 딱 집착하시면요. 상황이 다른데도 계속 그걸 고집하다가 일을 다시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보살이 되시려면 이것도 실전 보살도 팁이죠. 여러분이 잘 하셨더라도 그리고 옳은 결정을 내리셨고 앞으로 그걸 꼭 기억하고 싶으시더라도 또 내려놓으세요. 그건 그 상황에서 최선인 거니까 다시 또 명상하시면서 쉬시면서 다시 오늘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오늘은 뭐가 최선이지라고 물어보시면 옛날 게 더 가공돼서 나올 수도 있고 옛날 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최선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해야 옳지. 이해되시죠? 개콘에서 오늘 이거 완전히 웃길 것 같다 해서 해야지 지난주에 이걸로 터졌으니까로 하면 안 된다고요. 바로 깨진다고요. 여러분이 늘 깨어 계신 분은요. 오늘은 지금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마음에서 흡족할 때 움직이시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려놓은 좋은 결론도 일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참나랑 친하게 지내고 참나로 돌아가 계신다면 그 생각들이 더 멋지게 만들어져서 또 올라올 수도 있다고요. 그 여지를 주셔야 돼요. 더 창의적으로 내 마음이 그 정보들을 가공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요. 계속 좋은 생각이 또 올라와요. 이 시점에 맞게 그래서 명상을 즐기시고 사단 분석을 수시로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 분석만 잘하면 되는데 본인이 작은 사단 분석에 안주할 확률이 있으니까 제 유튜브 강의나 경전을 수시로 보셔서 지적 자극을 좀 주세요. 내가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많거든요. 이니에지 중에 자명하냐 해서 자명하지 않은데도 자명한 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본인이 병을 못 고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강의나 성인들의 경전을 보시다 보면요. 내가 너무 자명하다고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충돌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기 편견을 조금씩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 분석이 훨씬 또 잘 돼요. 그래서 사단 분석과 원래는 크게 보면 사단 분석이지만 사단 분석과 개념 정립이 둘 다 필요합니다. 올바른 개념 정립. 그리고 수시로 명상 즐기기.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 보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면 그날 하루는 부처님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공부하면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면 성불 할 수 있나요?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성불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부처로서 이렇게 행위를 해. 나는 지금 부처고 이 제한된 폐 안에서 부처가요. 폐 나쁘다고 게임 접으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래서 늘 내가 가진 그 폐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미 부처지 따로 성불을 추구하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냥 부처가 되세요. 예,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이렇게 목표로 하지 마시고 깨어 계시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이 하는 거지. 이미 부처예요.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부처예요. 제한된 모습으로 이렇게 매 순간 등장하는 부처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처가 본체고 작용은 보살이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처를 되게 소승불교식 부처를 생각하니까 자꾸 성불에 집착해요.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처가 돼서 끝내야 된다라는 자꾸 집착이 생긴데 대승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게 대승입니다. 이 순간 부처고 우주의 비로자나불의 그 지혜와 힘을 내가 이 우주에 그 나를 통해서 이 우주에 알리는 내가 그런 훌륭한 채널이 되자는 게 그 보살도이기 때문에 내가 우주에서 없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없으면 비로자나불의 지혜와 힘이 중생들한테 가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면서 내 에고를 통해 끝없이 그런 하느님의 그런 힘을 은총을 이 비로자나불의 그 뭐죠? 그런 지혜와 자비와 힘을 끝없이 이 세계에 드러내는 내가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이미 부처예요. 그런데 내 역량이 작으면 비로자나불의 역량도 세상에 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명상하시고 좋은 생각하고 육바람일에 맞게 움직이시고 하면요. 순간순간 여러분을 인해서 우주가 밝아지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언제 성불 하나 이러면요.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참나랑 잘 지내다가 오메이를 해야 되는데 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예, 화두 붙잡다가 오메이는 누구한테나 일어나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시다면요. 꿈속에서도 깊은 잠속에서도 그거 하고 계세요. 그거는 낮에요. 피 있죠. 이만한 피를 반나절 동안 뽑았더니 밤에 딱 자려고 눈을 감는데 피가 선명하게 그래요. 만다라처럼 피가 이렇게 잡초가요. 마음이 거기에다가 집중하면요. 별일이 다 있네. 제가 각골문 이런 거 연구할 때 한참 집중해서 보다가 그날 잠이 드는데 눈앞에 각골문이 황금빛을 내면서 써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쫙 써가지고. 인간의 마음은요. 꿈도 만들어내는데요. 뭐든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두에 몰입하거나 명상에 몰입하시다 연불에 하시다가 주무시면요. 잠을 덜 들고 계속 그걸 붙잡고 있어요. 의식 하나가. 그걸 오메이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 안 했다. 편히 주무시겠어요? 밤새 공부해야 되는데를 붙잡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하시더라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밤새 붙잡고 이게 오메이르예요.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참나랑 친하게 지내시고 수시로 참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좋은 생각 하나씩 해서 자명한 거 하나씩 세상에다가 작품을 만들고 가시는 분이 보살이에요. 보살은 예술가예요. 그래서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오늘 하루 뭔 작품 만드셨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작품이에요. 이렇게 녹음 떠서 또 올려도 작품이고 안 올려도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귀하게 썼으니까 여러분이 들어주신 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저 혼자 얘기했으면 꼭 이 말이 안 나왔을걸요.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관계를 만들고 좋은 작품을 서로 계속 만들어내요. 가족하고도 만들어내세요. 가족하고 오늘 놀러가서 잘 놀았다. 서로 화목해졌다. 그럼 훌륭한 작품이에요. 육바라밀이 완전히 구현된 겁니다. 보시 서로 베풀었죠. 지게 서로요 남한테 피 안 주려고 노력했죠. 인욕 서로 참아줬죠. 정진 서로 더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했죠. 선정 그 가운데서 평정심을 유지했죠. 지혜 올바른 방향으로 가정을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내가 끌고 갔다 그러면요 엄청난 보살도예요. 가족의 임원이 다 떼고 보세요. 여러 중생들을 일군의 중생들을 내가 화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상의 보살도가 없어요. 깨어났다는 사람이 앉아가지고요 주변 사람들 착취하고 있으면요 그만한 또 악업이 없습니다. 그분보다 훨씬 귀한 작품을 오늘 만드신 거예요. 깨어났다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깨어났다고 해서 악업을 엄청 지어요. 다행히 그분 때문에 도움받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조금이라도 악업이 희석될 거라고는 제가 기대합니다. 그래야 그분도 사니까. 그런데 본인 입장, 그건 의도하지 않은 선업이고 본인은 계속 악업을 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깨어서 지금 선업을 바로 지으실 수 있는데 이 상태가 보살이지 내가 깨어났네 하는 순간 보살이 아닙니다. 거기 힘이 들어갔다면 무지랑 아집이요 커요. 그렇게 해서는 보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한번 꼭 하시라고요.